택수본 보시면 명치 19년 1886년 7월 나가사키의 친구 모시가 찾아와 말하기를 금년은 오사카 병고 지방이겠죠. 지방에 콜레라가 유행하고 있지만 동경과 나가사키에는 침입하지 않고 있어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 나가사키의 한 마을에 환자가 한 사람 발생하여 전염되고 내가 살고 있는 곳도 오늘은 환자가 3사람이나 나타났다. 병세가 이렇게 성하니 우리들도 언제 감염될지 알 수 없어 살아온 판을 밟는 기분이다. 해서 병에 감염될지 어떨지를 입서를 정한다 했다.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입사해서 곤의 초여를 얻었다. 참 좋지 않죠? 곤의 대상의 택무수곤. 예. 연못에 물이 없으니 곤궁하다라고 하는데 곤은 괴로움으로 상꾀인 태는 입을 위로 향하고 토하고 하꾀인 감은 물을 아래로 쏟아 뱃속의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배설해버리기 때문에 택무수곤이라는 것이다. 초유는 그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감염되지 않지만 이 땅에 거주하고 있으면 반드시 감염을 피하지 못하니 모든 것을 버리고 속히 다른 곳으로 피난해야 한다. 효사에 둔 고노 주모 엉덩이가 나무 뿌리에 나무 등거리에 얽혀 괴롭다. 이보유곡 3세부적 깊은 계곡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준 고노 주목이란 나무 등거리에서 토끼를 기다린다는 속담처럼 변화에 맞춰 이것을 피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콜레라가 유행하는 나가사키에 있다면 반드시 감염됨을 말하는 것이다. 이보유곡이란 몸이 죽어 흙 속에 묻혀 귀적에 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몸이 죽어버리면 며느리 지나도 만날 수 없는 것이므로 3세 부적이라고 하고 이런 위험한 땅에 있어 이것을 피할 줄 모르는 것은 나무 등거를 지키는 어리석은 사람을 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귀환은 속히 어느 쪽이든 결정해야 한다. 이것을 듣고 모씨는 크게 깨닫고 지길로 여장을 꾸려 이향보로 향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그의 역병으로부터 피했다는 것이다.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 때 남북회담이 그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이 오고 어쩌고 한다고 한창 그렇게 하다가 동해안에 그 잠수함 침투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래가지고 그 침수한 잠수함이 그 그물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국망산인가 아니 무슨 산? 방태산으로 이제 무장 공비들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을 그때 못 잡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모처에서 와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어떻겠느냐. 그래서 점을 쳤더니 그때 지금 택수곤의 초요가 나왔어. 그래서 못 잡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은 못 잡습니다. 끝내. 지금 깊은 산으로 해서 계곡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못 잡을 것입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로부터 한 오래 지나가지고 그 사람이 북한 TV에 나와가지고 올라가다 나무로 나온 놈 무슨 이등병인가를 총으로 쏴 죽이고 그 뭐라고 그래? 이게 목에 거는 건 뭐였죠? 군번하고 이름표하고를 떼어가지고 월북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명치 19년 같은 해죠. 7월 나는 콜레라를 피해 하코네의 모카온천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동경에서 장사하는 등전시도 역병의 유행을 피해 모카온천에서 투숙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동경에서 온 편지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와서 말하길 내 친척의 아내가 콜레라에 걸렸다는 소식이 왔는데 생사를 알 수 있을지 감히 일점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 입소에서 곤의 사묘를 얻었다.
권에 이유가 없었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계사전에는 이 효사를 설명하여 비소곤이 곤원, 곤공하지 않을 것이지만 곤공하고 명필욕, 그 이름이 반드시 더럽혀지며 비소거의 건 의지하지 않아야 될 곳에 의지하니 신필의 몸에 반드시 위험이 있으리라. 즉 욕차의 그런즉 기욕차의 그런즉 곧이에요. 그러니까 곧 욕됨이 있고 또한 위험이 있으리라. 사기 장차 죽을 때가 이르니 처기 가득 견야, 요건 사가 아니라 여로 읽어야 됩니다. 처가 그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비소곤이 곤원이란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콜레라 같은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통상적인 병이 아니고 그 병의 원인은 아무리 이름이 높은 의사라 해도 아직 이를 해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먼 곳으로 옮겨 전염을 피하는 방법밖에 없다. 만약 불행하게도 이 병이 전염되면 명의 약도 효과 없고 마치 돌에 아무런 감각이 없듯이 강한 병세에 약효가 없다. 이런 것을 생각지 않고 병이 유행하는 곳에 머물고 있으면 그 전염을 우려하는 것은 실로 비소곤이 곤원이라 해야 할 것이다. 흑삼은 부중부종으로 감, 허무의 극한에 있지요. 마침내 불치의 역병에 감염된 것이다. 여기, 그죠? 험난한 감의 끝에 있죠. 이것을 기욕즉 위, 사기 장지라고 하는 것이고, 처기 가득 견해란 아내가 역병 때문에 사망하여 다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또 이효가 변하여 중정이 되면 대과가 되는데 계서전에는 고지장자 후의지 신장지 중이야. 네. 고지장자는 옛날에 장법이란 후의 신장지 중이야. 네. 이 신이라고 하는 건 섭이에요. 섭, 뗄나무. 네. 풀이나 나무로서 두껍게 둘러싸서 두터운 옷을 입힌다는 게 두껍게 싸서 네. 장지 중이야. 네. 들에 장사 지내는 것이다. 네. 불봉불수 네. 상기무수 후세성인 역지관곽 개취저 대과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불봉불수예요. 예, 그 봉분을 하거나 나무를 심지도 않았고 상기무수 장사를 지내는 기일 날짜도 없었어요. 후세의 성인이 역지관곽 이것을 관곽으로 하는 것으로 바꾸고 개취저 대과 무릇 이것은 대과에서 취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귀하가 걱정하고 있는 부인은 이미 죽어 관 속에 들어갔고 이미 어쩔 수 없다는 자입니다. 그 다음날 과연 전보가 와서 그 사람의 죽었음을 알았는데 관에 들어간 시각은 마침내 내가 점서한 것과 같은 시각이었다 이 말이죠. 진구모 씨가 찾아와서 운을 점치고 싶다 해서 입수해서 곤의 사유를 얻었다. 곤괴는 연못은 항상 물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물이 빠져내려가 연못의 밑에 있기 때문에 마치 분재에 물을 주지 않아 말라 죽이는 것이니 이를 사람에 비유하면 빈궁하고 곤핍한 때이다. 지금 제 사유를 얻었다는 것은 돈이 필요하여 친구에게 부탁해도 그 또한 곤궁한 때에서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고 돈이 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이므로 서서로
내서서 고노 거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돈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고 조금은 보내옴으로 닌 유종이라 한다. 이유는 자신이 인정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곤궁한 때에 융통하지 못한 것이고 근일 중에 윗사람에게 증인이 되어달라 하여 차입하게 됨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 후 과연 그렇게 되었다. 고국관리인 모시가 찾아와 운기를 점치고 싶다 해서 곤의 오유를 얻었다. 곤꾀는 나는 내 꾀인 감수죠. 곤란에 빠져 상대방의 도움을 구하지만 그는 외꾀인 태로 오히려 나를 비웃는다는 상이다. 이것을 가지고 운기를 점친다면 나는 희망하는 바가 있어 그에게 부탁하나 그는 이것에 응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랜 원망을 말하며 여러 사람 앞에서 나의 체면을 잃게 한다. 이제 그렇게 되어 상대방이 방해를 받으니 내 일에 지장이 생기고 몸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것을 월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는 과거 나와 같은 소속이었는데 동료와 사이가 나빴던 관계로 해고되었을 때 내가 좀 무정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방해를 당하고 있으니 이것을 고노 적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만 그도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어서 결국은 과거의 우정을 생각하여 방해를 그치고 화해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나도 관용의 마음으로 그와 의논할 수가 있는 친구가 되어야 할 때이다. 이것을 내 서유열 리용제사라고 하고 내가 희망하는 바는 일시에 지장은 있지만 그 지장도 결국 풀려서 희망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안에 보니까 그 내저주사라는 건 잘못 표기된 내서주 서. 내서주. 예. 이게 제때가 썼는데. 이게 옛날에 글씨들이 참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몰라서 친구의 모시가 찾아온 길을 점치고 싶다 해서 곤의 상의를 얻었다. 곤깨처럼 연못 위에 물이 없고 연못 아래에 물이 있는 것은 화분의 나무의 물기가 말라 죽는 상이니 이것을 곤이라고 한다. 사람에 비하면 생활에 급급하여 여축이 없고 심하게 곤궁함을 말한다. 지금 상의를 얻었다는 것은 자신은 음유하고 미력하기 때문에 자립할 수 없지만 힘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도와주기 때문에 다행히도 안심할 수 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해지면 이전에 곤궁했던 것을 잊고 사치하기 시작하며 그 때문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에게 버림받게 되는 때이니 마치 담쟁이가 스스로 서지 못하고 지면을 기어감에도 또 큰 나무를 휘감아 올라가 근처에 많은 나무보다도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차지 않아 지역을 뻗어나가 큰 바람에 안정하고 있을 수 없는 상태이니 이것을 고노간류 얼올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의 위급 존망의 때에 앞날의 잘못을 후회하고 이것을 개선할 때는 그쪽은 힘이 있는 대인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끌어 주었던 점을 생각하여 노여움을 풀 것이다. 즉 왈, 동회, 유회, 왕길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신의 전날의 잘못을 후회하고 고쳐 사죄해야 했더니 윗사람의 노움이 풀리는 때라 전단하였다. 여기 지금 여기 삼효가 없죠, 그죠? 아, 삼효는 있네요. 이유가 없네요. 근데 지금 그 기억나는 게 이제 삼효에 관한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 민주당 그 대선 후보 뭐라고 그러죠? 그 예선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대선 후보 정하는 거. 경선. 그 전에 그 이인재 의원이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할 정도였죠. 그거 내가 따르는 사람 아니고. 예. 신을 따르는 자식이 박사나. 그래서 제주도에서 뭐 국회의원들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인재 대통령을 연호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대선이 있을 그해, 그 전해 12월 동짓날 점을 쳤더니 이인재 의원이 지금
택수군에 6.3이 나왔어. 아니, 그 전에, 그렇죠. 노무해질 때 그 전에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선이 있을 해를 점친 거지. 12월에. 그러니까 권우석 바위돌에 곤공함을 당하고 진료풀에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이보기공 불경 그쳐야 그 집에 들어가도 철을 볼 수 없으니 흉하다. 딱.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썼어요. 네, 저희 잡지 1호로에. 그랬더니 경선 결과 노무현 후보한테 밀렸단 말이죠. 이인재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노무현 후보로 봐서는 이건 바윗돌밖에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은 서울법대를 나오고 그랬는데 그 부산상고 나온 변호사한테 말하자면 진 거 아니에요. 정치 경력으로 봐도 형편없고 돌이지 돌. 그죠? 그리고 이 진료라고 하는 건 의지하면 안 되는 따가운 풀인데 거기에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서 진료란 뭐겠어요? 찔레거지라면서요. 찔레와 같은 괴로운 가시풀, 가시덤풀이에요. 응? 근데 거기 의지하고 있어. 이게 뭔데? 김대중 대통령인 거야. 지는 모르고 있지만. 예? 이부 기공 불견 기처예요. 그 집에 들어가도 철을 볼 수가 없어. 6.3은, 자, 여기 보시면, 그 집에 들어가도 처가 없어요. 응여가 없어. 여기 보시면. 상륙하고니까. 처라고 하는 건 자기를 같이 나아갈 배필인데 배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응하는 사람이 없어. 그죠? 흉하다. 응? 근데 상활, 거우 진료, 진료풀에 의지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강이야. 지금 강한 것을 탔다 이 말이에요. 이놈이. 강한 것을 탔어 지금.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지금 타고 있는데 그걸 몰라. 그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원래는 양음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6.3은 자기 자리도 아닌 데 있으면서 강한 양기를 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이인재 의원을 추종하던 또 저희 선배들이 있어요. 민주당 쪽에. 그냥 그분들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 된 밥에 임마.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끝내는 안 됐잖아요. 그죠? 저 1호로에 그때 그 예언을 썼더랬습니다. 제가. 저희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호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9월호 통본 387호까지 냈습니다. 즉 387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간역학을 발행을 해왔습니다. 제가 창간해서 여기까지 왔죠. 월간역학에는 이런 내용이 나갑니다. 주역, 맹자, 장자, 묘법, 연화경, 아함경, 사주, 관상, 풍수지리, 육효, 기문등갑, 그리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운세가 나갑니다. 이사하기 좋은 날, 결혼하기 좋은 날, 택일, 고사 지내기 좋은 날,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이나 여행에 길한 방위, 흉한 방위가 나갑니다. 창간 33년 기념으로 이런 사은 행사를 합니다. 월간역학 1개월, 한 권은 12,000원입니다. 12,000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4만 4천원이죠. 그런데요, 여기다가 여러분께서 39,000원만 더 보태시면 18만 3천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은품을 대량으로 드립니다. 첫째는 2022년 1월부터 6월호까지를 무료로 드립니다. 1, 2, 3, 4, 5, 6. 이 금액이 5만 7천원입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느라고 1호로, 2호로, 3호로를 재판을 찍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월간지를 재판 돌리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한 50여 부씩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분에게만 이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1, 2, 3, 4, 5, 6까지 해서
57,000원을 드리고요. 7, 8, 이제 9월까지, 이거는 7월부터는 여러분이, 구독료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1월호부터 9월호까지를 한꺼번에 보내드리고, 이 가운데 1월호부터 6월호까지 57,000원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내에서 순국산 황동으로 만든 수맥 탐사봉이 6만원입니다. 그리고 수맥 탐사봉 케이스가 10,000원입니다. 그럼 이게 70,000원이죠. 수맥 탐사봉은 이렇게 쓰시는데, 들고 가다가 이렇게 X자가 되면 수맥이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서 다시 이렇게 뚝 떨어지면 수맥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상세한 안내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제가 쓴 천지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역, 길을 묻는 이들을 위해 젊게 해석을 함께 달았다. 이 책만 있으면 주역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38,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인데요, 돈, 권력, 수명, 이 책 안에 다 있다. 네, 마이상법 정해, 역시 큰 책인데 3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쓴 겁니다. 명당 찾기 수맥 측정 핵심 비결, 20,000원입니다. 이거는 책이 좀 작지만 내지까지 전부 올 칼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월간역학 1월호부터 6월호까지 57,000원, 수맥 탐사봉 6만원, 그리고 주역 38,000원, 마이상법 정해 38,000원, 명당 찾기 수맥 측정 핵심 비결 2만원, 월간역학 1년 144,400,000원, 합치면 357,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사은품만 21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39,000원을 더 내시면 사은품 213,000원어치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한국역학협회로 183,000원 입금하시고 전화 02-2264-0258로 전화 주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사은품 213,000원어치를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1년간 월간역학을 꾸준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